자, 이번 시간 이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조선이죠. 조선. 4단원, 큰 4단원이에요. 조선의 성립과 발전.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죠? 제가 또 말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행복하시죠? 빨리 가고 있다라는. 자, 페이지가 이제 184쪽이에요. 184쪽이고, 조선의 건국입니다. 조선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조선 들어오면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조선 왕조를 모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답이 안 나와요. 조선 왕조는 꼭 외우셔야죠. 기본적으로. 뭐야 지금 모르시는 분들 안 되지요. 태정태세문단세 끝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고려 왕조는 몰라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조선 왕조는 모르시면 절대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를 못 외우셨다 그러면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끊고 외우시고 그리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조선의 건국 한번 볼게요. 184쪽인데 조선의 건국 배경 신진사대부가 고려 말에 정치 권력을 이렇게 독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중심 세력 급진기아파 급진파 4대부라고 부를까요? 이들과 신흥무인 세력이죠. 신흥무인 세력 누구? 대표적으로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를 하죠. 이들이 왕으로 추대해서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조선이었다라는 거죠. 건국 과정 1388년에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자, 위화도 회군 명예천령이 설치 통보 그리고 위화도 회군 그래서 최영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우왕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창왕도 폐위시키고 우리가 이제 고려사에 보시면요 그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는 부분을 조금 완전히 비하해 놨어요. 그렇죠? 우왕과 창왕 그러니까 신우 신창은 신씨예요? 왕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씨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신우 신창은 신돈의 자식이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폐위시켰다. 폐가 입진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그 표현이 나오면 고려사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정왕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공양왕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을 옹립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그 권력 기반을 위해서 과전법을 시행합니다. 그렇죠? 과전법. 그래서 과전법이라고 하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전법의 다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조선을 개창하고 조선은 이제 1392년에 개창을 하죠. 그리고 무학대사를 시켜서 무학대사 이제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좋더라. 어디?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한양 천도는 2년 뒤에 그래서 1394년에 천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그 조선을 맨 처음에 건국했을 땐 어디에서? 개경에서 수도를 건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경에서 조선이 개창된 다음에 한양으로 2년 뒤에 내려오는 거예요. 양과로 2번에 보시면 이 순서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조선 건국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유교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불교를 비판하죠. 사대부들이 이 불교를 비판했잖아. 그래서 억제합니다. 무엇을?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숭유. 누구의 나라예요? 사대부의 나라죠. 그렇죠? 사대부들의 나라. 자, 유교 중심의 사회이고 기억번 해보시면 두 번째 줄에 유교 정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유교적 질서를 보호하는데 이제 그 힘을 쏟았고 자, 두 번째 양반 관료제지요. 그래서 능력을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려보다 조금은 개방적인 사회였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들도 역시 사대부만 그렇죠? 양반 중심의 사회인 거예요. 자, 조선은 왜 양반이라고 하냐면 일단 그 과거 시험이 있죠. 예전에 무과가 없었잖아. 무과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문관이 이제 문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무반이라고 하죠. 문반과 무반, 무과도 있어요. 그래서 문반, 무반, 반이 두 개다. 그래서 양반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귀족 사회가 아니고 양반 사회다. 양인의 수가 증가했고 그렇죠. 동그라미 4번에 민족 문화도 발전을 시켰습니다. 훈민정음. 자, 조선 초에 이제 태조의 정책. 우리가
고려 때도 고려 전기, 고려 초에 왕들의 업적이 있었고 역시 조선에도 왕들의 업적이 있는데 이 태조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얘 성이 성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종 때까지의 그 업적은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자, 태조 이성계지요. 태조 이성계는 태조를 따랐던 누구? 오른팔이었던 정도전. 이 정도전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죠. 태조가 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정치 한번 해볼까? 안 된대. 왜? 정도전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일단 정치에서 빠져라. 그럼 내가 허수아비네? 예, 허수아비죠. 대신 무엇이냐? 이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정승이라고 흔히 부르는 영의정 그리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죠. 좌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영의정이 높은 건 알겠고, 그렇죠? 좌의정이 높습니다. 그래서 좌의정이 넘버 2 그리고 우의정이 넘버 3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데가 있으니 그것이 이제 법원이에요. 재판하는 데 있죠. 그 판사 셋이 들어가면 그 재판장이 있지. 그리고 이제 재판장 기준으로 좌측,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있잖아. 그 좌배석이 선배예요. 그리고 우배석이 후배고 그렇게 앉히는. 그러니까 좌가 먼저다 이게. 그렇구나, 그렇죠? 그냥 참고. 상식, 그렇죠? 그래서 좌우정이 먼저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오른쪽이 이제 바른 손 해가지고 오른손이 그러니까 우의정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뭔 얘기? 지금 자 재상 중심의 정치인데 재상들은 이 삼정승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조선의 정치는 누가 다 한다? 재상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상들이 이 합의해서 회의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 보면 왕한테 재가를 받는 거죠. 그럼 왕이 이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재상 중심의 정치입니다. 태조는 이제 화들짝 놀라지만 정도전 결국에는 그래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결국에는 정도전이 모든 일 다 하죠. 그래서 한양천도 하는 것도 정도전. 그리고 정도전이 이 한양 수도 성을 쌓고 성문 사대문 도성 있죠. 이 이름도 다 짓고 그리고 경복궁도 정도전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경복궁 짓고 그리고 경복궁에 그 경복궁 안에 왕이 이 정치를 보는 근정전이 있잖아요. 그 근정전도 역시 정도전이 진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다가 근정전을 합시다. 그래서 근정전이 된 건데 부지런히 정치에 임해라라는 뜻에서 정치하지 말라는 그 정치를 시키고 있다는 정도전. 자, 아무튼 자 봅시다. 태조. 그래서 이 태조의 정치는 정도전의 정치 똑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자, 조선의 건국, 그래서 국호를 조선이라고 정하고 한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자, 내용본 정도전 보시면 왕도 정치를 바탕으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죠. 자, 통치규범 마련인데 조선 경국전 외우셔야 되고 경제문감 그 경제육전 외우셔야 되고 조금 있으면 또 경제문감도 나와요. 아무튼 정도전의 그 조선 경국전과 경제육전은 외우시자라는 거예요. 시험 잘 나오니까. 그리고 통치 이념을 확립합니다. 불시잡변. 그렇죠? 그래서 불시잡변은 뭐예요?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책인데 자, 4대부들이 싫어했던 거 불교잖아요. 그래서 불교 비판하는 책이 무엇이냐? 불시잡변이다라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85쪽인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요동정벌을 추진을 하는 것이 또 정도전이에요. 이 요동정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아요. 자, 정도전은요,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피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사병을 철폐하는 겁니다. 사병을 철폐하는 것? 그러면 사병이 그 예전에 그 고려 시대 보면 무신 정권이 완전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A하고 B하고 막 싸우면 그 고구려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집권 세력들이 사병을 동원해서 이제 집권 다툼을 하잖아, 그렇죠? 정권 다툼이 시작되면 그 왕문을 걷어 잠그죠. 이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병이 문제가 되니까 정도전 사병을 없애고 이 사병을 왕에게 귀속을 시키자라는 거죠. 이런 그 추진을 하는데 요것의 근거가 뭐냐면 요동정벌이에요. 요동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한테 겁을 잔뜩 줘야 된다라는 것이 요동정벌이고 요거에 대한 정도전의 또 시험에 관련된 거 진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은 진법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진법 훈련도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진법서
진법설을 편찬을 해가지고 진법을 시켰던 것이 정도전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또 하겠지만 이 대외 관계에서 명나라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태조 때. 일단 태조 때 명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게 명나라에서 우리 땅 돌려줘라고 얘기했더니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공격을 하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다가 돌리긴 했지만 그래 짜증나죠. 눈에 가시인데 이 친구가 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명나라에서 태조에게 그 조선을 인정을 해줘야죠. 니네 그래 나라 인정해줄게. 근데 인정도 안 해줘요. 그리고 태조가 왕, 네가 무슨 왕이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런 상황에서 열받죠. 그러니까 용동 정벌까지 하니까 그때 당시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관계가 엄청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금 있으면 이제 이방원이 이제 넘어가서 이 청나라 애들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아무튼 정도전에 요동정벌 진법설 편찬하였다. 뭐 이런 것도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요동정벌의 추진 땡땡 해놓고 1차 왕제의 난이라고 돼 있죠. 요 내용이 이제 기가 막힌 건데 태조가 참 이 삶이 참 기구한 양반이에요. 태조는 부인이 한씨 부인이 있고 한씨가 원래 정실 부인이에요. 그리고 강씨가 있어요. 강씨 부인이. 자, 한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엄청 많죠. 이방우가 있고 방과가 있고 방의가 있고 방간이 있고 방원이가 있고 방연이가 있어요. 와, 그래서 육형제. 자, 그리고 강씨 부인하고 있었는데 방번이가 있고 방석이가 있어요. 자, 둘. 그렇죠? 한 번씩 들어봤다. 방자 돌리면. 자,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는 한씨는 정말 안타깝게도 1년 전에 세상을 떠버려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면서도 왕비가 되지 못했던 게 한씨 부인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렇죠? 아들들이 어머니 그렇죠? 근데 이제 한씨 부인이 세상을 뜨고 나라를 건국을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태조가 왕에 올라갔을 때 강씨 부인이 왕비가 돼요. 근데 이 한씨 부인이 죽고 나서 이 강씨가 이들에게 엄청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관계가 좀 좋았어요. 좋다가 어머니 막 이러다가 강씨 부인이 왕비가 되는 순간 조금 이상해져요. 왜냐면 왕비가 됐는데 이제 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장자상속에 의해서 방우가 아들이 왕세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방우는요 없어져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 관계에서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어요. 이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싫어요. 그리고 산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둘째이지만 첫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방과예요. 이 방과가 둘째인데 이제 첫째, 조금 있으면 왕세자가 책봉이 되는데, 아무튼 방과가 되게 되면 이들 아들내미들이 왕자가 되고 이들은 또 이렇게 되니까 관계가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아들내미들이 불쌍하니까 좀 관계를 두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태조의 오른팔 여기 있네. 정도전이 있죠. 이 정도전이 모든 정치를 다 하니까요. 그리고 정치를 다 하면서 다 뺐죠. 왕은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니까 얘들이 열받기 시작해요. 왜 이래? 얘 왜 이래? 근데 이 중에서 정도전에 제자가 있으니 그것이 방원이에요. 이 방원이는요. 이때 이 과정이 있어가지고 태조가 정도전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형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공부 좀 시켜줘라. 라니까 정도전이가 딱 지목한 것이 방원이에요. 이놈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다. 얘 한번 내가 키워보겠다. 키워보세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아무튼 이 방원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 방원이가 누굴 죽여요? 정도전 친구 정몽주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놈. 그러니까 방원이가 얘기하는 게 왜 난 배운 대로 했어요. 그렇죠? 권리적 때문에 제거하려면 그래서 제거했어요. 관계 조금 안 좋아지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뭐 이렇게 되면서 관계 별로 안 좋아질 때 이제 태조 때 이제 세자 책봉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세자가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지.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방과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추워도 의심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도전이 주청하죠. 아니 되옵니다. 그렇죠? 방석이를 왕으로 앉혀야 돼요. 정도전은 왜요? 재상 중심의 정치잖아. 이들은 이 과정에서 아버지를 엄청나게 도와줬던 세력들인데 이들이 또 뭘 갖고 있어요? 사병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병 철폐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왕세자도 얘를 건의를 해. 제일 내기 방석이를. 그러니까 이들이 열받죠. 그런데 태조가 그리고 방석이를 세자로 앉혀요. 세자 책봉을 해버렸어요. 돌지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어머니도 으아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밀리게 생겼고 게다가 얘가 그랬어. 야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방언이가 이제 열받죠. 결국에 정도전을 제거를 해요. 자, 들고 일어나. 이게 1차예요. 이 1차 왕자의 난인데 방언이가 정도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넌 뭐야? 그리고 방번 죽여버리고 방석이도 죽여버립니다. 으악. 그렇죠? 강씨는요. 강씨는 이 일이 있기 이게 1차 왕자의 난인데 이 일이 있기 2년 전에 세상을 떠요. 이 아들들이 엄청나게 짜증나게 하잖아. 그래서 화병으로 세상을 뜨는 것이 이제 강씨. 태조는 열받고 얘들 관계 안 좋고 그런 관계에서 딱 찍은 거야. 근데 방언이가 들고 일어나서 정도전 죽였죠.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태조가 이거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 자식 보기 싫다. 그래서 방구한테 너가 왕해라고 하고 정종이 되죠. 너가 왕해.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어디? 예전에 자신의 집 함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함흥으로 돌아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방언이가 왕이 돼서 태종이 되잖아. 태종이 왕이 됐을 때 태조에게 아버지 저 좀 인정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모든 일을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안 돌아가. 그 사신 보냈는데 안 돌아가니까 함흥차사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함흥차사. 뭐 결국에는 이제 태조의 친구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스님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 모든 일 잊고 아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왕실에서 같이 살아요. 아들하고 조금 살다가 세상을 뜨는 것이 이성계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정종이 왕이 됐어요.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다음에 정종도 좀 이따 이제 왕세자를 책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없죠. 아들이 없네. 그리고 동생들 중에 하나가 왕이 돼야겠네. 그런데 왕세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요. 정조 아시죠? 정조가 영조의 손자지요. 영조의 손자야. 그래서 정조가 뭐라 불러요? 손이라 부르잖아. 세손. 그리고 만약에 형제, 동생이 그 다음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세제라고 불러요. 형제. 그리고 손자. 그렇죠? 그리고 세자잖아. 그렇죠? 요런 제도가 언제 만들어지면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면서 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야? 세자야.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안 되잖아.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정종이가 방언이에게 너가 아들 해. 그래서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왕세자라고 이 편법을 쓰는데 아무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종이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방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내가 다음 왕이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더라? 박포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1차 왕정의 난에서 공신책봉에서 2등으로 밀린 사람이 있었어. 1등 공신이 되는데 그게 불만이 되죠. 그래서 방언이 찾아가요. 그런 다음에 이 방의는요. 불교에 심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방간이가 너를 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방간이도 조금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언이가 먼저 가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야 니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냥 왕해.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렇죠? 그래서 태종이 되는 것이 이방원. 이것이 이제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래서 정종과 태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태조 때 왕권은 어딨어? 왕권은 좀 강했지요. 나라도 만들고 그리고 정도전이 모든 걸 기틀 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종이죠. 정종 이 동생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조금 없어지고 그렇죠? 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치를 다 했던 정도전이 사라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방언이가 등장을 해요. 방언이가 등장을 하면서 싹 다 죽여버리죠. 이 형은 죽이진 않아요. 친형이니까 배다른 동생이니까 죽였던 거고 유배 보내고 끝내는 것이 이 난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도 조금은 인정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무튼 피로써 왕이 된 사람이 이제 방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가 제일 먼저 왕에 대해서 했던 일이 뭐 같아요? 사병을 철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병 철폐 때문에 열받아서 정도전을 죽여놓고 자신이 사병을 철폐하는 것이 태종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왜? 이 사병의 무서움을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 그렇죠? 내가 사병을 철폐해. 근데 내가 그때는 세자도 아니었고 그냥 왕자의 몸으로서 여차했다면 권력 집단에서 밀릴 뻔했던 사람이 태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종이 사병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다 없애버리고 이 군권을 자신이 장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5쪽 한번 볼게요. 185쪽에
그 요동봉 정벌 추진 맨 윗줄에 있죠. 그래서 1차 왕제의 난으로 정도전이 이방원을 제거하고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제거되고 큰일 날 뻔했는데 정도전이 이방원. 자, 그리고 디귿번 행정구역을 정비합니다. 속현 향부곡소를 일반 주현에 편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거야. 자, 리을번에 병권에 일어나 삼군도 총재부를 의흥 삼군부로 개편을 하는데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기억해 보자. 여기서 나와 있는 삼군도 총재부. 요것이요. 고려 시대 때 있었던 그 군사 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려 시대 때 세 개의 부대로 쪼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군사 지휘관이 이 최영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성계 부대하고 조민수 부대, 그렇죠? 삼군도 총재. 그래서 그 총재관이 최영이었던 거야, 그렇죠? 자, 이것을 태조 때 가면 의흥 삼군부로 이제 태조 때 고쳐요. 태조 때. 자, 그리고 태조 때 고쳤던 이 군대를 승추부라고 고쳐요. 승추부. 이것은 이제 태종이 고쳐요. 한 번에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태종 때 이 삼군도 총재부 있죠? 이걸 부활시켜요. 와, 이상한 놈이네. 이상한 분이네. 부활. 왜 부활시키죠? 군권을 자신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삼군도 총재부를 다시 폐지시키는 왕이 있어요. 세종이죠. 세종. 이렇게 해서 삼군도 총재부의 변화가 한 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나오면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한 번 나왔잖아. 그럼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그 선택지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지금 한번 체크를 해놓자라는 거죠. 자, 디귿번 병권에 일어나. 그래서 삼군도 총재부를 의흥 삼군부로 개편했으니 지금 우리가 태조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억불중이죠. 미음번에. 그래서 도첩제를 시행을 하는데 도첩제는 뭐냐면 이 승려가 되려면요. 이제 승려의 길을 제한을 시켜둬요. 그래서 승려 아무나 못 돼. 국가에서 허락을 해줄 거야. 대신 이제 국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일정량의 비단 이런 것들을 납부했을 때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는 제도가 도첩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불책이죠. 도첩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자, 이제 정종입니다. 정종, 방관이에요. 그렇지, 이 방관. 자, 개경으로 전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번에 보면 2차 완자의 난, 이방관과 이방원의 왕이 대툼이죠. 그래서 이제 1400년에 왕세자로 책봉이 되는 것이 이방원이에요. 이방원이 승리하죠. 자, 디귿번 관제 개편, 도평의사사. 그래서 도평의사사가 이제 대부분 의정부로 넘어가요. 도평의사사가 대부분 넘어가는데 이 도평의사사가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언제 폐지됐느냐. 어떤 책에 보면 정종 때 폐지되었다. 어떤 책에 보면 태종 때 폐지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도평의사사가 이 정종 때는요. 의정부로 대부분 이사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해서 도평의사사는 거의 폐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폐지되는 거냐면 태종 때 가서 이 무늬만 남아있는 도평의사사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진 거는 정종 때고요. 그 형식적으로 없애버린 건 태종 때예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 보면 정종 때 없어졌다, 태종 때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추원 삼군부로 개편을 했고 승정원 설치. 자, 이제 태종으로 갑니다. 태종. 태종은 무조건 왕권 강하겠죠. 태종 그 기억본에 보시면 그 한양으로 환도합니다. 그리고 국왕 중심 정치의 체제.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시행하는데요. 육조직계제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왕권 강화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사관원을 독립합니다. 여러분 이 사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하의 그 통치체제 있죠. 통치체제 보면 사관원이 3사 중에 하나예요. 3사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태종 왕이 잘못을 했을 때 목숨 걸고 비판을 하는 세력이 사관원이거든. 근데 이 사관원이 태종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야,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요 아래다 넣습니다. 그래서 왕 밑에 직속 기구로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왕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보여요? 신하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신하들 견제하는 기구로 가버리는 것이 이 사관원 독립이에요. 이것이 이제 조금 있다가 통치 체제가 이제 정비가 될 때 다시 왕권 견제 기구로 가지만 지금 사관원을 독립해서 태종 왕 밑에 놨기 때문에 왕권 강화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병을 역파하지요. 그래서 사병철폐. 사병역파하면서 그 군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군부로 군권을 다 돌리고 자신이 장악을 하고 군사 지휘권을 태종 왕이 직접 갖게 되는 거죠. 자, 디귿번 보시면 그 국가재정 기반 강화입니다. 그래서 토지 측량 사업도 하고 그리고 호패법을 실시해요. 자, 호패라는 건데요. 이것은 일단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만 착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양반부터요. 천민 중에 최하층 노비까지 착용을 하게 했던 것이 이 호패법인데 이 호패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구멍 빵 뚫려 있어요. 끈으로 매달고 허리에다 차고 다니는. 자, 이 허리에다 차고 다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분증,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이름, 그래서 홍길동, 그렇죠? 주소 땡땡 땡땡, 그렇죠? 그리고 얼굴 생김새 해가지고 이제 써 있어요. 사진이 없잖아. 그러니까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 왼쪽 눈은 작고, 그렇죠? 코는 들창코에다가 입은 덧니가 나와 있고 그 왼쪽 눈 밑에 큰 사마귀가 있더라. 이상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이제 호패인데 이 호패를 16세에서 60세 남자만 착용을 했고요. 양반에서 노비까지 다 착용을 해요. 그리고 이 호패의 재질이 다 틀려요. 어떤 건 나무, 어떤 건 돌, 어떤 건 옥, 뭐 이렇게 해서 틀리고 이 크기도 다 틀려요. 그게 뭘 얘기하겠어?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양반 신부님은 굉장히 옥으로 돼서 딱 멋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노비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무로 덜렁덜렁 그러고 다녔겠죠. 그렇죠? 이 그 호패인데요. 이 호패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문제가 나와요. 자, 일단 나는 그 16세 20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또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나는 이제 성년이 됐고 성년이 된 기념으로 호패를 찼어. 나는 근데 여자야.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남자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나는 노비니까 이 호패를 주인님이 갖고 계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직접 자기가 차야 돼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왕권 강화책이 있는데 왜 왕권 강화냐면 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죠. 도성의 출입문에 이 포졸들이 양쪽에 서 있어요. 그리고 야, 내놔봐. 뭐 호패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통과. 들어가. 근데 이상한데 너 옆으로 빠져봐.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이 함경도라고 써 있어. 근데 네가 왜 와? 짐을 싸들고 함경도에 전화해 보죠. 야, 이거 뭐 얘 있는데 이놈 도망갔던 놈이야. 그래? 다시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이제 호패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켰던 제도고, 그리고 얘들이 만약에 이제 신분이 이상한 애들, 뭐 역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잡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이 방금 봤을 때 이제 도망을 갔죠. 왜 사람들이 도망가요? 세금을 안 내려고. 너무 세금이 무겁잖아요. 과중하니까 세금 안 내려고 도망간 건데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내겠지. 다시 보내면 또 세금을 부과하겠죠. 국가재정 확보책이 있는 거예요. 자, 서원도 철폐해버려요. 태종이. 악법을 제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차대법이에요. 그래서 서울차대법, 서울을 차별하기 시작해요. 서울차대법을 만드는 것이 이 태종이에요. 그래서 이 서자와 얼자 얘들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를 시작했고, 자, 그리고 이 법제화된 것이 경국대전이에요. 경국대전의 법제화가 되면서 이제 법제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서울을 맨 처음에 차별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태종 때 서울 차대법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과부의 제가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금지시키는 거죠. 재혼하면 안 돼. 그리고 신문고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신문고. 자,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이 누구예요? 태종.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비교. 신문고를 부활시킨 왕은 누굽니까? 부활은 영조입니다.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신문고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설치를 했다. 처음으로 설치했다. 태종.
아니다. 그 부활을 시켰다. 영주예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미자라는 글자도 만들었던 것이 이제 태종. 자, 이제 세종이죠. 세종. 세종대왕. 세종은 엄청나신 분이죠. 아무튼 태종의 아들 중에 하나죠. 태종의 삼남이에요. 태종의 그 장남이 있었는데 장남이 그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막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술 마시고 담장 넘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밖에 나가지고 기생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결국에 이제 폐세자가 돼요. 폐세자 시켜놓고 둘째 보니까 충령이야. 충령 그 효령 그리고 충령인데 효령이는 그 불국가에 심취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기틀이 안 서요. 왜? 억불숭유잖아. 불교를 억제하는 나라에서 불교에 이렇게 돼 있는 친구를 왕세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 셋째 충령이가 왕이 되니 그것이 세종대왕이에요. 자, 이 세종대왕. 그러니까 이게 장자상속세의 원칙에서 다 어긋나. 그렇죠? 아들 두 번째 장자 아니죠?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다섯째 아들이 왕이 됐고. 야, 태종도 장자 원칙에 의해서 왕세자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더니 장남이 또 엉망진창이니까 안 되고 그렇죠? 셋째가 되는 것이 세종. 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은요 아버지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하고 관리들하고 뭔가 정책을 의논하려고는 안 해요. 이 친구들이 안 해. 왜냐하면 태종이 죽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태종이 네가 이제 왕 한번 해봐라. 그리고 왕권을 물려줘요. 선이 양위를 해봐. 그러니까 이 왕을 받고 상왕이라고 해가지고 태종 그 세종의 아버지든 저쪽 뒤편에서 딱 팔짱 끼고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종이 당시에 그 군사권하고 인사권은 안 줬어요. 내가 그냥 갖고 있고 너 정치 열심히 해. 그리고 뭔 일이 생기면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 아들 착한 아들이지. 그러면서 이제 안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맨 처음에 인사권과 군사권을 안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들이 뭐 국방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하면 상왕한테 찾아가요. 태종한테. 뭐 이런 때가 있었던 것이 이제 세종이에요. 세종이 이제 그 아버지 뭐 힘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이 신하들을 너무 억압하다 보니까 이제 개혁이 안 된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권력을 좀 나눠주자라고 했던 분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보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하는데 의정부 서사지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일단 의정부가 있지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육조가 있어요. 이호, 예병, 형공, 조가 있는데 자, 이 의정부가 일단 육조에서 하나하나씩 건의를 해요. 그러면 이 건의한 것이 의정부에 올라가요. 그러면 의정부에서 이 삼정승이 합의를 해요. 그럼 왕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합의한 다음에 왕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이것을 받고 제가 결정을 하죠. 그럼 의정부가 다시 하다라는 이것이 이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제 변란이 일어났어요. 자, 왕이 자 군사 보내라 그랬더니 그 군사가 없는데요. 뭐 이런 일이 있어. 야, 병조 올라와. 병조 참의가 이제 올라갑니다. 자, 병조 판서가 올라가지고 왕한테 왜 그러십니까? 너 어떻게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죠. 억울하다라는 거죠. 뭐가 억울해? 내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요? 야, 니들 봐봐. 병조가 얘기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요. 임금님께서 전하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걸렀습니다. 이런 니네가 왕해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왕이 열받아요. 그래서 육조 앞으로 니들은 얘들 무시하고 나한테 직접 얘기 나도 직접 하달을 할 테니까 이것이 육조 직계제예요. 육조 직계제. 그리고 이쪽은 의정부 사서제지요.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왕권과 의정부가 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이 있으면 육조 직계제는 무조건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얘들 싹 다 무시. 니들이 뭐야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육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정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재상의 힘이 어느 정도 있고 왕도 어느 정도의 힘은 의정부에게 준 거지요. 대신 의정부 서사제
왕이 갖고 있었던 거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인사권과 군사권은 왕이 직접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의정부 직계제예요. 서사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과 신권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도 왕권이 좀 강하겠죠. 하지만 이제 비슷했다. 이런 것이 이제 의정부 서사제. 그래서 누가 있겠어요? 의정부 서사제 세종이 있고. 자, 이쪽은 그 왕권이 강했던 아까 봤던 태종, 이방원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왕권이 강해야 되는 세조. 그래서 이들이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 엄청 잘 나오지요. 그래서 이거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어디야? 동그라미 4번 세종이죠? 세종.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군사권, 인사권은 왕이 직접 행사했다라는 거죠. 자, 니은번 집현전 설치. 그래서 집현전을 설치하고 학문 연구기관으로 이제 경연을 주관을 했는데 이 집현전 모르시면 안 되죠. 집현전 학자들. 자, 현명한 신하들을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신하들은 이제 모아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 집현전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왕과 같이 공부해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한글. 집현전. 그리고 이제 경연이라는 걸 강화하는데 경연은 그런 거죠. 왕과 신하의 토론이 장인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는데 왕이 이제 다 물러놓고 자 대신들은 들으시오.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일 그 세금을 한 10%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이 논리를 반박을 해봐라라는 거죠. 그러면 신하들이 반박을 해요. 이것은 아니되옵니다. 이것은 이런 일 때문에 아니되옵니다. 그럼 세종이 딱 그렇죠. 그게 왜 안 돼요? 이런 일 때문인데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왕이 이긴 거예요. 그럼 왕의 뜻대로 정치가 되는 것이고 신하들한테 딱 이 신하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대신 그대의 말이 맞소. 이렇게 되면 그 친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정책이 반영되는 것. 그러니까 왕과 그 신하의 토론의 장이 열리고 그 토론 속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었던 것이 경연제도예요. 그래서 세종 때 경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똑똑한 신하들은 여기에서 왕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제도가 경연제도예요. 자, 그리고 디귿번 억불숭유죠. 유교를 장려합니다.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는 일단 그 유교 의례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있어요. 자, 집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아버지가 팔찌 딱 배교하고 있어. 그러면 해가 딱 떴어요. 중천에 떴어요. 그때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아침에 아버지한테 인사해라라는 거고 옆에 보면 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윤리서가 삼강행실도예요. 그림책. 그림과 설명이 같이 돼 있다. 자, 주작 아래에도 장려를 하고요. 그리고 왕도 정치를 펼칩니다. 왕도 정치. 민본 사상이죠. 자, 억불 정책도요. 선종과 교종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34개만 납두고 싹 다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선종과 교종 사원 37개 뺀 나머지는 36개 뺀 나머지는 싹 다 없앴으니까 강력한 억불제기죠. 그렇죠? 자, 리을번 국방 강화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4군 육진도 개척을 하죠. 자, 그리고 대마도도 정벌해요. 쓰시마섬. 대마도 정벌은 이종무인데요. 세종 원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세종이 이종무를 보냈다라기보다 태종이 보냈죠. 왜? 세종 원년이니까 군사권은 태종이 갖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내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냐면 그 세종 때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자, 이 국경선을 설정하지요. 원래 국경선은 이렇게 돼 있죠. 공민왕 때. 자, 그런데 이 여진이 여기에서 미친 듯이 살고 미친 듯이 여기 와가지고 토적질을 내요. 못 살겠다 그랬죠. 세종이 군대를 보내버리죠. 저것들 없애버리고 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4군 최윤덕을 보내죠. 자, 이쪽 동네 육진 김종서를 보내요. 그래서 최윤덕과 김종서 여기에서 이제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4군 육진을 여기에 개척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진독을 토벌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우리 왜 국경이야라고 얘기만 할 뿐 이렇게 하면 또 뺏기겠지. 그러니까 누가 살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삼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하삼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니들 돈 없지? 땅이 없잖아.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땅을 줄게. 그리고 이쪽에서 그 농사지면 일정 부분 면세도 해줄게. 그 사람들이 이사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사민 정책이에요. 이주. 이사한다고 하잖아. 사민 정책. 그렇죠? 백성을 이주시키는 정책이고. 그리고 요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이 여진족이 법이고 뭐고 그런 거 없는 애들이잖아. 살벌한 애들은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족 얘들 이 제도를 하면 되겠구나. 그 지역 토착 세력을 관리로 임명을 하자. 그래서 토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누구든 관리가 될 수 있다. 토관제도, 사민 정책, 사군 육진과 관련된 세종 때 정책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미음법 내에 민생 안정책이 있으니 이게 공법이라는 건데 전분 육등법이 있어요. 연분 구등법이 있습니다. 자,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뭐냐? 자, 이 세금을 걷는 법이에요. 세금. 백성들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전분 육등법은 땅의 비옥도예요. 비옥도에 따라서 자, 연분 구등법은 그 풍년, 흉년에 따라서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되고, 그렇죠? 흉년이 돼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내고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요것에 대한 계산법은 안 나와요. 한 15년 전에 요거에 대한 계산법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상, 중, 하. 풍년, 흉년이에요. 그래서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상상년, 대풍년, 하하년, 대흉년. 그래서 토지 1결당 세금을 낼 때 하하년이면 진짜 불쌍하잖아. 대흉년인데 4두만 내라. 상상년이면 대풍년이니까 20두를 내라. 그래서 4두에서 20두를 부과했던 체제가 연분구등법이에요. 그래서 이 2두씩 올라가면 돼. 4, 6, 8, 10, 12. 참 힘드네. 제가 이게 산수가 약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20두가 나와요. 그래서 풍흉의 기준에 따라서 4두에서 20두까지 부과를 시켰던 시스템이 뭐냐? 연분구등법이다라는 거죠. 활자에서 보시면 갑인자를 주조하는 것이 또 세종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태종 때 글자가 뭐였죠? 태종 때 글자가 개미자였잖아요. 세종 때는 이제 갑인자인데 복잡하니까 그냥 갑인자만 기억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십자판 조립 방법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세종 때예요. 자, 이제 세조로 갑시다. 자, 우리 그 세종 때 장자상속 그래서 세종은 밀어붙여요. 병약한 문종을 왕으로 앉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양이 있고 셋째가 이제 안평이 있고 저쪽 끝에 가면 이제 쭉 해서 일곱째 뭐 금성대군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문종이 이제 왕세자로 책봉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세종이 세상을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세종 때 재상 그 김종서, 황보인 등이 있어요. 그래서 황보인이 영의정 그리고 김종서가 좌의정인데 실질적으로 좌의정이 좀 더 힘이 셌어요. 그렇죠? 황보인은 군사력이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눌려 있고 영의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무튼 이 재상 중심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문종이 왕이 됐어요. 자, 문종 때도 역시 그들이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들과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문종이 병약해서 세상에 뜨지요. 그러다 이제 12살짜리 아들내미 단종이 왕에 오르지요. 자, 그때 이제 유지를 남겨요. 재상들은 들으시오. 내가 죽거든.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하오. 게다가 내 동상 수양이가 좀 무서우니까 얘들 좀 견제를 잘 하고 알아서 좀 잘 챙겨주세요. 저 먼저 갈게요. 그리고 세상을 쓰지요. 자, 이럴 때 이 그 종친의 어른들이 다 찾아와요. 다 찾아가야지. 그렇죠. 제를 올려야죠. 그래서 그 장례를 해야 되는데 찾아갔더니 문이 걸려 있어요. 성문이 걸려 있고 그래서 궁을 열으려고 막 어른들이 뚫으니까 궁이 열려요. 그런 다음에 김종서가 나옵니다. 하나 딱 긁고 쫙
어명이요. 그렇죠? 유지를 맡으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딱 숙연해지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이후부터 종친들의 궁예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런 엄명을 내리고 문을 닫아요. 궁. 결국에는 이 종친들이 문종의 죄를 지내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친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단종이 어린아이인데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정치를 다 한단 말이죠. 자, 이때 그 수양대군 옆에 한명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명회가 대군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이 있는데요? 단종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어리잖아. 그러니까 글자는 읽어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 인사권 행사할 때 쫙 해가지고 막 누구 명단이 쫙 나온단 말이야. 그걸 탁 줘. 누구 찍으라? 아니 누구 찍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것은 왕께서 지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우리 아버지가 니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단 말이야. 빨리 정해줘. 그분이 조금 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이렇게 다음부터는 내가 잘 모르니까 이름에 밑에다가 노란 표딱지를 붙여오세요. 그럼 내가 붓으로 체크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게 황표장사예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김종서 황보인 세력들이 궁에 다 집권 세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종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그래 들고 일어나죠. 그리고 이 무리들 다들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계유정난이죠. 자, 계유정난이 일어난 다음에 왕이 무서우니까 준 게 바로 그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수양대군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간신들을 처단했을 뿐이다. 그리고 정치는 여전히 단종 당신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숙부만 믿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숙부가 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일을 다 해버려요. 다 해버리고 다 독점하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단종이 이럴 거면 그냥 삼촌이 그냥 하세요라고 해서 왕이 되니 그것이 세조지요. 세조가 왕이 됐을 때요. 이 세조가 왕이 됐을 때 이 단종을 극진히 모셔요. 그러니까 그 궁 안에서 저 뒤에다가 그 건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상왕이라고 해가지고 잘 모시고 이렇게 이제 생활했는데 이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단종을 복위하자는 단종 복위 운동이 생겨버립니다. 으악! 그래가지고 일어나요. 단종 이거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지 찬탈이다. 그러면서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실을 잡았어요. 의금부에 하혹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신문을 해요. 당신들은 뭔데 지금 내가 왕인데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를 했느냐? 피식 웃죠. 나리가 계실 곳은 그곳이 아닌데요. 저런 것들 싹 다 죽여버려 라고 해서 죽죠. 사육신. 목숨은 건졌어요. 생육신. 사육신과 생육신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신하들이 단종 때문이다라는 거지. 단종을 내보내야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세조가 그럴 순 없다. 그러니까 유배 보내자 그래서 유배를 보내요. 유배 보내가지고 유배 간 단종은 세월아 되어라면서 계속 우리 삼촌이 날 언제 부를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숙부가 보냈어요. 뭐를 사약을 보냈죠. 그래서 이 단종이 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호통을 쳐요. 이것들이 지금 사약을 받으라고 어디 건방지 내 상황이야 기다려 의관 정제하고 다시 나올 거야. 무섭죠. 그렇죠. 딱 기다리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이 그 문고리에 연결해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이제 단종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제 세조가 왕이 되는 거죠. 자, 세조 봅시다. 계유정난.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을 했어요. 중앙집권 체제 강화.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죠. 그리고 이 세조는요. 당시에 그 성리학의 이념이 뭐예요? 유교. 자, 보세요. 어찌 됐건 뺏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이념을 가지고 하면 이 그 집현전 학자들 얘들 있죠. 머리 좋죠. 아니 되옵니다. 계속 할 거니요. 이게 말이 되냐. 아까 사육신 생육신 봤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세조는 집현전 같은 거 다 폐지시키고 경연 아이고 그래 니 잘났다 그러고 끊어버려. 경연 폐지시키고 집현전 폐지시키고 애들이 말을 한다 폐지시켜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유교사는 이거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불교를 장려해요. 그래서 오히려 불교를 장려해버리면서 유교 이념을 조금 억제시키는 이런 부분을 보였던 것이 세조입니다.
자, 세조, 중앙집권체제, 육조직계제, 그리고 유양소도 폐지해요. 유양소는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유양소는 그 양반 유생들의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고 그러니까 없애버려요. 자, 그리고 집현전 없애고 경연도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자, 통치체제를 정비하죠. 법을 만들어서 나라의 근간을 세우겠다. 경국대전이죠. 그래서 경국대전은 편찬하기 시작한 것이 세조입니다. 완성하에서 반포하는 것은 성종이지요.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세조냐 성종이냐. 그래서 성종 세조. 이 완성, 반포, 그리고 시작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법을 시행해요. 보법이라는 것은 정군과 보인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이 군대예요. 그래서 정군, 일정 부분 현역으로 가게 현역 복무라는 것이 정군. 보인은 그 현역, 지금 우리가 군대 가면요. 국가에서 그 군수품이 나오잖아. 근데 이 군수품 국가에서 안 나와요. 이 당시에. 뭐냐면 군수품은 이 군대를 안 가는 친구들이 대체 복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대신 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정군을 보조하는 보인. 보인이 좋은 거네요. 난 보인 할래요. 안 돼요. 이거 대체예요. 그래서 1년 뭐 정군했다 그러면 다음 년엔 내가 하고 다음 년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이제 보법. 중앙군대 5위를 만들고요. 그리고 진관체제도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한 번에 해드릴 그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고. 자, 직전법이라는 것도 시행합니다. 이것도 외워놓기만 하고 우리가 그 경제편에서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불교숭상, 그래서 원각사라는 절을 짓죠.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을 한다라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성종 때입니다. 성종. 그리고 이제 잠깐 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세조도 진짜 골치 아파요. 아들이 있어요. 이 세자가 있었는데 이 세자가 그 병약해서 세조가 왕을 하고 있을 때 죽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왕이 되니 그것이 예종입니다. 자, 예종. 골치 아프죠. 예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그 다음 왕 성종은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 엉망진창.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성종이에요. 그래서 예종 때는 하나만 우리가 적어놓자라는 거죠. 원상제. 예전에 이제 원상제라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예종 때 원상제. 그래서 재상들이 임금이 어리단 말이죠. 이 어린 임금 대신에 정치를 받던 것이 원상제예요. 한명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종. 성종에 대한 내용은 또 다 외우셔야겠죠. 자, 성종 통치 조직의 정비 완성. 그래서 경국대전을 만들죠.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반포했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86쪽인데 홍문관. 홍문관은요. 그 집현전 있죠. 예전에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꾼 건데 일단 성종은요. 이 할아버지 세조가 했던 모든 내용을 다 싹 다 뒤집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종은 그 아버지가 있잖아. 근데 이 아버지하고 세조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강하니까요. 이 세자는 그때 당시 유교. 그래서 아버지 유교 이념에 어긋납니다. 계속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났네. 아이고 저걸 세자라고. 그러면서 관계가 안 좋았었거든. 그러다 이제 세상을 떴단 말이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그 어린 아들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니까 할아버지 너무 셌어. 그러면서 조금 반감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싹 다 뒤집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186쪽 홍문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당, 영각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옥당, 영각이라고도 이제 불렸다라는 거예요. 자, 유교 장려. 그래서 이제 도첩제라는 거 이런 거 남아 있었잖아요.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도첩제를 폐지했으니까 그러면 승려대는 제한하는 법이 없어졌으니까 선생님 이거는 불교 장려인가요? 이제 아무나 될 수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 승려가 될 수 있는 제한했던 법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승려가 아무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강력한 억불제기 도첩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양소 할아버지가 없앴지 왜 없앴어요? 좋은 건데. 그리고 유양소도 다시 부활을 시켜요.
자, 그리고 경제정책, 경제편에 다시 공부할 거지만 외워놓자. 관수관급제예요. 서울 차별 규정을 명문화시켰죠. 어디? 경북대전에. 그래서 재간 자선의 관리 등용하는 것을 제한했고 서울도 이제 규정을 했고 뭐 이런 것을 법제화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아이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중앙통치체제 정비를 해보자라는 거죠. 좀 쉬었다가 할게요.